7살 딸 안매장 사건 공범들에 대한 조사가 오늘 이뤄진 데 이어 살해 혐의를 밝힐 현장 검증이 모레 실시됩니다. 경남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장기 결석 아동 9명 가운데 1명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로 110억 원을 챙긴 일당에게 경찰이 조직폭력배에게 적용하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14년에 발생한 고속도로 사망사고에 법원은 현장 검증을 벌인 끝에 보복운전을 밝혀내고 피의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발견된 7살 김모양의 안매장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자수하겠다는 엄마의 말을 믿고 범행을 도왔다며 뒤늦게 눈물을 흘렸는데요. 범행 가담 정도의 등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집주인 이모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수할 테니까 이것만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고 저희가 거기 제 눈물을 호수에 넘어가고 그랬어요. 판단을 흘렸어요. 이 씨는 그러면서도 아이 학대 사실을 몰랐다며 폭행 가담은 부인했습니다. 엄마 박 씨의 대학 동창 백모 씨도 눈물로 반성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감옥에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 씨는 혼자 소리로 이모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 가담 여부와 안매장 주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감 부검을 한 경찰은 외견상 골절 등 사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매장된 지 5년이 지나면서 성별과 연령 추정이 어려워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밝히기 위한 DNA 검사와 독극물 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한 달 뒤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모레 김양 사망 장소와 안매장 야산에서 현장 검증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어머니 박 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해 오는 19일 최종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5년 전 사라진 이 7살 아동이 결국 어머니의 학대로 숨진 사실이 밝혀졌죠. 경남에서는 정부 조사에서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어린이가 아직 1명 남아 있습니다. 10살 남자 어린이인데요. 지난해 어머니가 데려간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7살이던 큰딸을 학대에 숨지게 한 42살 박모 씨. 박 씨는 지난달 작은 딸의 소재를 조사로 온 경찰에 의해 큰딸의 범행도 드러났습니다. 횡설수설하면서 실종 신고 등을 하지 않고 A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 도내 장기 결석 학생은 모두 33명. 교육청은 지난달 조사에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학생 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모두 9명의 장기 실종 아동 가운데 8명을 찾은 경남경찰은 나머지 1명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이모군으로 지난해 1월 어머니가 수업 중에 데리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애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하면서 그동안 완전히 연락이 없어서 선생님 전화를 하기 전화가 되다 하는 당시 이군의 어머니는 빌린 돈 8천만 원을 갚지 않아 지명 수배가 내려져 있다는 상황. 경찰은 통신 금융 기록 등을 분석하고 연고지를 수소문했지만 종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서 도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은 이군에 이어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가출 중학생 3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이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직폭력배에게 적용하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불법 인터넷 도박 근절을 위해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승용차가 멈춰서고 한 남성이 다가가 돈이 든 봉투를 건네봤습니다. 이 남성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중국에서 송금한 도박 자금을 건네받는 겁니다. 경찰이 덮친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선 돈다발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압수한 것만도 1억 원, 모두 범죄 수익금입니다.
경찰은 중국의 서버를 국내엔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3살 윤모 씨 등 25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사이트에 지난 2014년 이후 회원 만여 명이 건 판돈이 700억 원, 이 중 110억 원을 챙겼습니다. 국내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의 방송팀까지 조직을 10개의 역할로 나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 등 핵심 운영자 2명에게는 이례적으로 형법 114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벌금형은 없고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어 기존 국민체육진흥법보다 양형이 엄격합니다. 국내에서 총체, 국외의 총체 각각 분담을 해가지고 지체계가 있는 것을 보아가지고 범죄 단체로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윤 씨 등 9명은 구속, 조직원 16명은 불구속하는 한편 상습 도박자도 입건해 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현장 검증까지 벌였던 보복운전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위협운전은 엄벌해야 한다며 직업운전자에 대한 높은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대형 화물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급제동을 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진행된 보복운전 현장 검증입니다. 현장 검증의 핵심은 시속 134km로 달리던 화물차가 32초 동안 시속 14km로 감속한 것이 정상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최고속도로 올려서 제동을 하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제동이 되는지. 현장 검증까지 벌인 끝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해 44살 임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를 비롯해 잦은 변속기 작동, 속력 변화 등 자동차 운행 기록을 종합할 때 보복운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12월 남해 고속도로에서 53살 박모 씨가 갑자기 끼어든다며 급정거해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박 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이 현장 검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복운전의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화물차의 위협 운전이 대형 사고를 낳을 수 있다며 직업운전자는 더 큰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야생동물의 천국이라 불리는 지리산에서 불법 밀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밀렵도구 수거 현장을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산속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려 쓰러져 있습니다. 곰 허리에는 쇠줄이 칭칭 감겨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리산 자락에서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에 걸려 폐사했습니다. 이처럼 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밀렵도구를 걷어들이는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산을 오른 지 5분여, 숲을 헤치자 곳곳에서 숨겨진 올무가 발견됩니다. 쇠줄 굵기를 달리한 올무 2개가 한 나무에 한꺼번에 설치돼 있기도 합니다. 지나가면서 목이나 다리에 걸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쫙 그 힘을 주면 이리 쪼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는 방법입니다. 야생동물의 먹이가 부족해지는 겨울철이면 불법 밀렵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수거된 올무는 모두 20여 점이 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리산에서 수거된 올무와 덫 등 불법 밀렵 도구는 1,300여 점. 대부분 국립공원 경계 밖에 설치되지만 국립공원을 드나드는 야생동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원 밖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립공원에서는 어떤 이게 직접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보고인 지리산. 반복된 수거 작업에도 지리산 일대 불법 밀렵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현직 과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김해지역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박모 과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모 과장은 김해지역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사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인허가 과정에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김해지역 산업단지의 인허가 과정을 수사해 현직 공무원과 전직 국회의원 등 8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롯데그룹의 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현지 법인화와 독과점 방지 내용을 담은 롯데 규제 결의안 심의를 23일로 연기했습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당초 이 결의안 심의를 오늘 할 예정이었지만 도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3일 오전으로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또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이 이 결의안에 찬성했다가 6명이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결의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KBS 창원 조미령, 김한빈 기자가 제작한 특집 다큐멘터리 은퇴 그 후 새 희망을 찾다가 경남 울산 기자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경남 울산 기자상 시상식에서는 대상과 함께 취재 보도 부문에 KBS 창원의 1급 발암물질 비소 오염 실태 연속 보도가 선정되는 등 모두 8편이 수상했습니다. 경남 울산 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은퇴 그 후 새 희망을 찾다가 은퇴 직후 남성의 문제점을 심층 조명하고 극복 방안을 제시해 경남 울산 언론의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방안 토론회가 오늘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유정복 전국시도지사협의 회장과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조우성 경남도의회 부의장과 전훈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창원 지역 수출입 규모가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불황형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 수출액은 177억 달러로 3.2% 줄었고 수입도 6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8.3% 감소했습니다. 수입 감소액이 수출 감소액을 웃돌면서 흑자액은 116억 4천만 달러로 증가했지만 총 교역액이 3년 연속 줄면서 지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경상남도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 2,237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추진합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